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주둔 기지를 공습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결국 무력 시위로 번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도 타격을 줬습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감이 고조되며 국내 증시도 출렁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리스크를 단발적인 이슈로 바라봤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도를 격상했습니다. 전면전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당분간 미국과 이란 측의 발언이나 또 대응 강도에 따라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반토막 났지만 바닥 탈출에는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주둔 기지를 공습하며 양국의 전면전 가능성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도 불안감에 휩싸였는데요. 이 코스피는 1%가 넘게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시장의 분위기 유민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휘청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4원 오른 달러당 1170.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한 때 10원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가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금 가격이 현물 1g당 6만 330원을 기록해 전 거래일보다 2.69% 올랐습니다. 국고채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이날 오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23%포인트 내린 연 1.308%에 거래됐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출렁였습니다. 3월물 브렌트유는 오늘 오전 기준 배럴당 5.1% 오른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뉴욕 증시도 지난 7일 미국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을 주시하는 가운데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란 사태가 외환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직접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상황 진전을 좀 더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윤면식 부총재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타격을 입으며 코스피는 1%, 코스닥은 3%가 넘게 내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증시 향방은 어떻게 될지 양한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오전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주둔 기지에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89% 내린 2156.27에 출발해 장중한 때 2140선 아래까지 떨어졌다. 전거래일보다 1.11% 하락한 2151.31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2,597억 원의 매수에 나섰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206억 원, 2,387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4% 가까이 급락했다. 전거래일보다 3.39% 하락한 640.94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중동발 리스크를 단발적 이슈로 바라보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저점 매수 유입으로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리 증시가 과연 중동 그것 때문에 빠진 거냐? 뭐 그렇게만 보진 않고 전자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보통 실적 나오고 나면 좀 약간 잘 나와더라도 쉬거든요. 이란의 수출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과거와 다르게 이제 미국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 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에 뭐 충격을 주는 강도와 과거와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단기적으로야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일대 수는 있어요. 지금은
뭐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촉발이 돼서 뭐 폭락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전면전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그러나 미국과 이란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기 둔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증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요인들이 이게 이제 전면전으로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화될 여지가 충분해요. 장기화돼 버리는 순간 개선 폭이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조정이 좀 빨라질 수가 있어요. 올해 말 정도 하반기 가면서 시장이 좀 조정폭이 좀 커질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앞으로 당겨질 수밖에 없어요. 조정. 경기 둔화가 좀 더 빨라질 수가 있으니까.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과 이란 간 갈등 구도가 심화된 데 따라 대이란 리스크와 관련해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도를 격상했습니다. 이 모니터링 강도 격상은 금융시장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이 취하는 그 첫 번째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로선 미국과 이란이 단기간에 전면전까지 벌일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양국 간 기싸움 성격의 엄포나 국지전 수준의 대응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미국과 이란 측의 발언이나 또 대응 강도에 따라 시장이 단기적으로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국내 금융사들의 대이란 외화 위험 노출액도 400만 달러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란 리스크가 커진다고 국내 금융권이 직접적으로 흔들릴 여지도 크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며 조선과 자동차 업계는 당장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길어지면 타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사태 추이를 지켜본다는 분위기입니다. 조선업계는 카타르가 추진하고 있는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발주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LNG 증산 계획에 따라 LNG선을 최대 100척까지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장 공습이 발발한 이라크 현지에선 국내 건설사들이 현장 상황을 체크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재 이라크에는 현대건설과 한화건설, 대우건설 등 14개 건설사 현장에서 1,3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0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됐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개인용 비행체 등 인류의 삶을 바꿀 새로운 첨단 기술들이 대거 공개됐는데요. 상상만 하던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성큼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F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개인용 비행체가 시선을 압도합니다. 승객이 최대 4명까지 타고 내릴 수 있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최고 비행 속력은 290km로 최대 약 100km를 비행할 수 있고 5분이면 고속 배터리 충전도 됩니다. 이는 현대차가 우버와 손잡고 CES에서 선보인 개인용 비행체로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he evolution of mobility is about creating quality time to enrich people's lives. We want to bring joy in people's lives by connecting people. 삼성전자는 손바닥 크기의 작은 공 모양 인공지능 로봇 볼리를 선보였습니다.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해 집안 곳곳을 따라다니며 명령을 수행합니다. Bali, say hi to the audience. 볼리는 스마트폰과 TV, 냉장고 등과 연동돼 집안을 관리하는 가정용 인공지능 비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New devices and technologies like robots that are life companions, helping you live a fuller, happier life. 하늘을 나는 자동차부터 내게 꼭 맞는 맞춤형 인공지능 개인 비서 로봇까지 상상 속 우리의 미래가 현실로 펼쳐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불황에 따라 연간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지만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바닥 탈출에 시동을 건 모양새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연결 기준 27조 7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52.9%가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매출액 역시 229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5.85% 감소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4분기 실적만 보면 영업이익 7조 1천억 원대를 거둬 증권사 평균 전망치인 6조 5천억 원을 상회하며 올해 실적이 반등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 밝히면서 개성공단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죠. 문 대통령은 이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지난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또 되짚어보며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에도 이제 봄날이 올 수 있는 걸까요? 이와 관련해 이희건 경기 개성공단 사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개성공단에 봄날이 올 수 있을지 그리고 개성공단의 땅을 좀 밟을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또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망적인 소식이 좀 들려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 개성공단 기업들은 예. 중단된 지가 만 4년이 다 가까워 오는데요. 이제 매년마다 새해에는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예. 지난해에도 별무 소득 없이 넘어갔습니다. 금년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는 없었습니다만은 아쉬운 것은 이 남북관계에 있어 가지고 일절 언급이 없었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신년사를 통해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그나마라도 저희가 좀 위안을 삼고 금년에 뭔가 북미 대화가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좀 한 발짝씩 진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신년이다 보니까 뭐 4년 동안 기대감으로 왔고 올해는 이제 좀 결실이 나지 않을까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원론적인 얘기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현재 개성공단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좀 엄중한 상황입니다만은 개성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저희 기대와는 달리 진전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기업들의 상황이라고 본다고 그러면은 중단 이후에 만 4년 가까운 동안에 이렇게 장기간으로 이렇게 길게 중단될 줄 알았다고 그러면은 아마 4년 동안 계속적으로 입은 피해는 줄일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또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그 기업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물론 당시에 놓고 내리는 고정자산이라든지 또 유동성 자산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의 상황, 이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에서든 국회에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으로서 기업들은 이 위기가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4년 동안에 그 놓고 오신 고정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자산 중에 하나가 기계류도 있고 뭐 땅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일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알 수 없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4년 동안에 정부나 산하기관에서 제대로 실태 조사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그동안에는 지난번 대통령님과의 국민과의 대화 때도 말씀드렸고 실태를 좀 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예. 2013년도에 저희가 6개월 동안 중단됐던 부분이 사실은 이게 학습 효과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열리겠지 하다 보니까 우리 고용 유지라든지 또 OEM 기업이 거의 한 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 바이어와의 어떤 신뢰를 깨지 않으려고 이익이 나지 않는 그런 물건도 해외에서 소싱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는 이런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지금 현재도 어떻게든지 개성공단이 열리기를 소망하면서도 열릴 때까지는 살아남아야 된다 하는 이런 절박감 속에서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안간 노력을 좀 하고 있죠. 지금 노력이나 여러 가지 뭐 고용 유지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4년이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외국을 통해서 이익이 나지 않거나 혹은 OEM 기업들이 뭐 노동력 자체가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2016년도 2월 달에 중단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죠. 예. 당시에 국회의원 후보님들 여야 가리지 않고
개성공단이 중단됨으로써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또 개성공단 기업들이 졸지에 닫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성공단은 재개가 돼야 될 뿐더러 기업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그냥 지나가 버렸죠. 그다음에 2017년도에 촛불전국에다가 대선을 5월달에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정권이 또 바뀌면 정부가 바뀌면은 이 남북 관계라든지 우리 지금은 평화 경제를 논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또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2017년도 그냥 지났죠. 다행히도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이라든지 남북 회담이라든지 북미 회담이라든지 그다음에 2018년도 1월달에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열도록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 기업들로서는 이미 다 금방 재가동될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18년도가 그냥 지나갔고 또 지난해 19년도에는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을 또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결렬됨으로써 지금 현재까지 엄중한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대했던 부분들의 기대만큼 지금 미치지 못했고 4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가동을 해야 된다라고 뭐 생각을 당연히 하실 거고 그래서 뭐 자구 노력도 민간 차원에서 진행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민간 차원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2013년도에도 북측에 의해서 중단됐을 때 약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가 한 2,500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다시 재가동되고 난 다음에 2016년 2월 달에 중단됐을 때도 역시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유동자산이 한 2,500억 정도로 추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 남측에 배후단지로서 이 물동량을 보관하고 이동할 수 있는 이 장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원부자재나 생산된 제품을 현장에다 쌓아놓은 상태에서 OEM 기업들이 납기가 됐을 때 그때 일괄적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 지방정부인 경기도에서 우리가 접근성 좋은 개성 파주 인근에다가 우리 물류단지를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물류단지를 통해서 이 물류 서비스 플랫폼으로도 이용을 하지만은 우리 OEM 기업들이 판로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 센터로서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합 물류단지를 추진하고 있다가 중단되는 바람에 이게 잠시 중단이 됐다가 저지난해 18년도입니다. 18년도에 국토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경기도에서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군 협의라든지 여타의 어떤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정부에다가 어떻게든지 우리 기업들이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가 됐든 R&D가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계속적인 실효성이 있고 지속성 있는 지원을 좀 해주십사 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답답한 심정으로 지금 그래도 민간 차원에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계신 건데 일단 정부에서는 현재까지는 뾰족한 해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희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어떻게 보면 무책임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뭐라고 답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지난해 11월 달에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 때 제가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가장 큰 피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 손실이 가장 큽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개성공단이 정부로 인해서 중단이 됐을 경우에 여기서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는 전액 정부에서 보상이든 배상이든 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는 발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이건 일체 전혀 언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한번 이것을 실태 파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정부에서 대책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 답을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그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는 답변을 받았어요. 물론 경협보험이라든지 유동 자산에 대한 그 지원이라든지 근로자 일부 지원이라 이런 거 있었습니다. 물론 실효성이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 지속성과 실효성이 좀 결여돼 있다. 그리고 또 모든 국민들은 우리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전액 배상 보상을 다 받았다. 이렇게 오해가 돼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자면 일단은 지금 정책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최소한으로 보상은 돼 있는 거잖아요. 뭐 보험이나 뭐 이런 부분. 하지만 그 전에 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건데 그렇다면 이제 정부에게 바란 역할이나 뭐 역할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기업들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뭔가 실태 파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마다의 어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황 파악을 하기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요즘에 기업들이 자기의 어떤 신용 정보를 갖다가 쉽게 노출하려고 하지도 않고 따라서 정부나 관계 부처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해봐야 124개 기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기업들이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재기 지원 차원에서 그 프로그램에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기업들이 매출도 이제 감소됐죠. 기업 신용 등급도 급감했죠. 자금 차입도 어렵죠. 기존에 차입한 자금도 이자율도 올라갈 뿐더러 모든 것이 경영 악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는 좀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책임져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셔서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에 지금 입주하고 싶어하는 다시 뭐 열린다 그러면 95% 아직도 유효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단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 관계를 유지한다든지 또 우리 고용 유지 차원에서 생산은 해외에서 소식을 해옵니다만은 모든 그 여건이 개성공단 많은 데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죠. 인건비 이 부분도 그렇지만은 일단 기동력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델바리 납기를 맞추는 거라든지 또 비용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성공단만은 그런 제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를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일단 만약에 개성공단이 재가동만 된다고 그러면은 거의 95% 이상이 다 들어갈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재개가 돼야 되고 다시 이렇게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뭐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개성공단 외에도 남북 경협은 우리 국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기 둔화와 저성장 기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산업별, 업종별 많은 기업들이 남북 경협이 재개가 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그쪽을 하나의 블루오션으로 생각으로 기대하고 있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개성공단은 하나의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수식어를 달 만큼의 상징적인 역할이 됐었는데 개성공단이 우선 먼저 재개가 돼야 이걸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다 풀려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한반도 우리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 5대 원칙 중에 우리 주도로 강한 안보의 국민소통과 국제협력과 이런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후로는 이 개성공단과 금강산만큼은 뭔가 대통령님께서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우리 주도로 해서 뭔가 이런 난국을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기업들이 하루빨리 개성공단에 다시 입주를 해서 또 다시 한번 활기찬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개성공단 사업협동조합의 이희건 이사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은 일본 맥주 자리를 국내 맥주가, 그중에서도 국산 수제 맥주가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반사이익이 아니라 국산 맥주 가운데 마실 만한 맥주가 이렇게 많다는 걸 소비자들도 알게 됐다는 건데요. 자, 이 기회를 살려서 소비자에게는 다양성을 좀 열어주고요. 국내 기업들은 함께 성장해 나가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